자, 그러면 첫 곡지는 말이죠. 뭐로 시작을 하냐면 제가 6월 29일 날 6.29 선언 날이네요. 6월 29일 날 김부겸 국무총리께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을 보냈고요. 우편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혼란과 균열을 염려하시는 우리 김부겸 국무총리 귀하 해서 제가 대략 뭐 A4 용지로 한 13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국무총리실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동안 지난 11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일들, 뭐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참고하시라고 국무총리님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쫙 정리를 해서 엄청난 분량의 양이 되겠죠. 그걸 보내줄 겁니다. 왜냐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오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문 안에 최초 들어가기 안에 거의 내용의 요약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입니다만 김부겸 국무총리 귀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한번 쭉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뭐 글은 작으니까 보기 힘들 테고, 저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천안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입니다. 제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여의도 정치 바닥에서는 보기 드문 어쩌면 생뚱맞기도 한 저의 경력과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에서 항해를 전공하고 해군 장교로 복무하였으며 해운회사에 입사하여 극동 미주 항로 항해사로 근무한 후 신조선 감독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업무 등을 경험한 이력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민주당 내 몇몇 분들이 저를 추천하였던 것입니다. 선박을 전공하고 선박을 운항하고 선박을 만들어 본 사람이 선체에 나타난 사고의 흔적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마치 의사가 자신이 쌓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나타난 증세를 보며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어떤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이해관계 혹은 어떤 선입견이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객관성, 합리성, 그리고 과학적 판단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상황이 다르다 하여 그 원칙이 달라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군 스스로 조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조사의 객관성, 합리성, 그리고 과학적 분석과 판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비판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외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에 참여시켰다고는 하나, 그들이 순수한 조사 목적을 갖고 참여한 것이 아닌 사건과의 이해 당사자로서 사고 원인의 결론에 따라 자신의 이해 득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가 주도한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는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적 분석이 부재하였고 그 결과 또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산물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앞머리에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22일이요. 6월 22일 대정부 질의가 있었죠. 그죠? 대정부 질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의 소행,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 이 문제를 정리했다 했죠. 그리고 정부 입장을 바꿀 만한 새로운 상황이 없다라고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작년에 제가 그 진정서를 넣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재조사를 검토했던 그 건에 대해서는 전직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한 분이 소신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하셨고요.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혼란과 균열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 관련 논란이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이거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저는 화가 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이죠. 기동민 의원, 민주당 기동민 의원, 국방위원이거든요. 국방위원이고 지난 제가 국방장관 서욱 국방장관 고발할 때 6월 달입니다. 6월 초 고발할 때 민주당 국방위원 10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요. 직무유기로 국방부가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때는 조작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교신 기록도 보여줄 수 없다. 하다못해 항적도 보여줄 수 없다. 작전 상황 리스트도 보여줄 수 없다. 모두가 국가 기밀이라고 안 보여줬던 것은 자신들이 조사 주체가 되어서 조작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국방부가 여전히 똑같은 스타일을 지금까지 취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현재 민주당 정부의 국방부는 여전히 2010년의 연장성상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사람들은 다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의 군인이 정치적인 중립을 그걸 벗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과 거짓의 문제잖아요. 참과 거짓의 문제, 조작된 것을 밝혀내야 될 책임 있는 국방부 장관부터가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국방위원들은 그거를 다 그치고 정보를 내놔라 하고 언제든지 자신이 가진 권한 내에서 그러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방위원은 국방부에 필요한 자료들 내놓으라고 하면 됩니다. 왜? 국방위원이니까. 군사기밀? 그거는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국방위원들한테는 공개할 게 못할 게 뭐 있냐고 다 거쳐야죠. 아니 그런데 국방위원이라는 사람이 대정부 질문에 나서서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냐? 라고 묻는 행위가 도대체 뭐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기동민 의원실에 제가 지난 10년 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장문의 방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며칠 전에요. 그리고 보좌관들한테 메모를 그랬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면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보좌관, 비서관까지 이 내용을 전부 다 살펴보시라. 살펴보고 좀 제대로 판단하시라. 특히 보좌관, 비서관들은 의원님 제대로 보필하시라라고 내가 좀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이걸 갖다가 질문을 하니 물론 이런 질문을 해라. 그런 이런 답변을 할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림인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질문과 그 다음에 국정의 책임을 진 국무총리 간의 질의 답변을 보면서 정말 참담함을 넘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자괴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기동민 의원은 그것이 확고한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밝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예.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이제 국무총리 자리에 앉은 지 2달 그죠? 4월 중순이죠. 4월 중순에 총리가 되셨으니 이제 겨우 2달 조금 넘었는데 총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국방위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무총리님께 자, 국민의 이름으로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가 3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국민의 이름으로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질문 하나, 총리께서는 천안함 사건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꾸렸던 합동조사단과 소위 외국 전문가라며 초청한 인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조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당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조사한 내용을 쭉 적어놨습니다. 첫째, 미국 대표단 토마스 에클스는 잠수함 전문가이고 그 사람이 한국에 온 목적은 천안함의 조사의 목적이 아니라 천안함과 충돌하여 침몰한 천안함을 반파시킨 후에 그 스스로도 침몰해서 많은 손상과 그다음에 인명피해를 입힌 제3의 부표에 침몰한 잠수함에 대해서 극비리에 수습하고 인양하고 이송하는 업무가 그 사람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자마자 백령도로 바로 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 사람이 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그날이 4월 15일이거든요. 4월 15일 저녁에 YTN에서 처음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 낮에 백령도로 가서 겨우 물수면 위로 올라와서 바지선에 탑재된 물 뚝뚝뚝 흘러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본 그 시간에 본국에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선저 하부 비접촉 폭발로 사료됨. 그게 그냥 원인으로 그대로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배를 얹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함미를 처음 올렸을 때 함수는 그 뒤로 열흘 뒤에 건지거든요. 함수는 선체의 절반은 아직 물속에 있고 겨우 뒷부분이 물을 뚝뚝뚝뚝 흘러지는 그때 사고 원인을 본국에다 이메일로 보냈단 말이죠. 그거를 안수명 박사님이 정보공개총기 사비를 털어서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낸 이메일에 고스란히 들어있단 말이죠. 뉴스타파는 최승호 PD는 미국까지 가서 안수명 박사님 다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예. 그래서 그 목적으로 온 사람이고 그러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람이지 조사 천안함 사건의 진실 규명을 온 사람 아니다. 영국 대표단은 폭발 계측 전문가로 브리핑에서 폭발 계측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이의를 제기하고 했었는데 왜 자꾸 폭발만 이야기하냐고. 좌초 흔적이 있는 배를 가지고. 그때 이제 박정수 준장이 저와 점심 식사를 할 때 영국 대표단이 저쪽에서 들어오니까 저놈들은 폭발 계기 팔아먹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막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사고 조사의 목적이 아니라 폭발 기기 업체 사람으로 그걸 팔기 위해서 혈안이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알았고요. 스웨덴 대표단은 프로펠러 제작 회사입니다. 프로펠러 제작 회사로서 얼마나 많은 프로펠러를 만들어 봤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도 국방부가 몰아갔던 방향 그대로 사인해준 역할을 했죠. 호주 대표단은 포트 캡틴이라 그랬죠. 포트 캡틴은 부두에서 뭐 군함들 들고 날 때 하는 캡틴인데 제가 대화를 했더니 자기가 여기서 왜 무슨 조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해서 제가 좌초를 열심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날 조사를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외국 전문가라는 분들은 합조단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봐라. 외국의 전문가도 초빙해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했어 라는 퍼포먼스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라는 점을 제가 참고로 총리님께 쭉 이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중요한 뉴스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연합뉴스인데 여기서 정부가 천안함 침몰에 유엔 전문가를 초청한 이유 내용에 보면 쭉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그때 4월 7일 연합뉴스에서 이 보도에서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침몰 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제기되니까 국제사회에서 조사 결과를 인정받겠다는 취지인 것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만약에 북한의 개입이 사실로 들어갈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리고 침몰사고 관련해서 보수 진영에서 북한 개입설의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사고 초기만 해도 북한 개입을 추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던 미국이 서서히 사고 원인을 추측하지 않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전문가, 즉 유엔 측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이 왔죠. 그죠? 왔지만 이러한 것은 사전에 그것을 대북 제재를 논할 시점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유엔에다가 그러한 것을 던져놓은 것은 사전 포석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 당시에도 분석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총리께서는 입장을 바꿀 새로운 상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즉각 정부의 입장을 바꿀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2017년에 우리 민주당 정부가 출범을 해서 지금 이제 4년 차인데요.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때에 만들어 놓은 거짓과 허위, 그걸로 점철된 천안함 조사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자료들을 발췌해야 될 그러한 것을 다 방기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방위원도 그렇지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새로운 상황이 전혀 없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재판받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는데 새로운 상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이 얘기 들으니까. 11년 동안 뭐 제가 그냥 헛짓한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얼마 또 보도도 되고 또 그때마다 내가 정리를 해서 내 브리핑 한번 받아봐 달라고 내가 민주당에 공문도 보내고 초선 의원들한테 요번에 지금 초선 의원들 작년에 국회의원 배지 달자마자 제가 쭉 이제 전부 이제 정리한 것도 보내고 그래서 제가 딱 5가지를 추렸습니다. 5가지를 추렸는데 첫 번째는 좌초론이라는 족쇄, 저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 하면 제일 앞꼭대기에 붙는 게 좌초론이에요. 좌초론, 처음에 제가 좌초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게 4월 달이 돼서입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능성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가. 제가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 요청으로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 천안함 특위분들을 모아놓고 설명할 때도 선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얘기했습니다. 좌초했을 경우, 폭발했을 경우, 충돌했을 경우,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낫고 어떤 현상이 없다면 하나의 원인을 배제하는 방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펼쳐놨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제안 때 그런 브리핑을 들었던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들 다 들으셨잖아. 문희상 당시 국회 부의장 보좌관이셨던 최광필 보좌관님이 간사 역할을 했어요. 그 간사 역할을 하면서 제가 가서 국회의원님들, 민주당의 천안함 특위위원님들한테 다 브리핑 했잖아요. 그 날짜 확인 가능할 겁니다. 날짜 확인하고 그날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보란 얘기예요. 저는 그때는 좌초라고 확정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좌초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 그렇지만 선박사고는 주로 좌초 충돌이 많지만 폭발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폭발이 있으려 그러면 어떠하다. 그게 제가 선박을 전공을 했고 또 해군 장교 생활을 했고 배를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최선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 날부터 좌초한 사람들은 배를 운항했던 당사자들이란 말이죠. 아니 항해당 직사관이 바로 그냥 배에 있는 갑판에 올라왔던 포술장도 제일 먼저 전화로 그것도 선체의 전원이 끊어지니까 핸드폰으로 이함대에다가 좌초했다고 보고 있고 정보작전관 정보작전관도 좌초로 보고 있고 항해를 책임졌던 박연수 대위는 본대 복귀하자마자 작전 상황실에 가서 좌초했다라고 보고했고 전대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전대장이 가족들 모아놓고 좌초했다고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사고 다음 날.
자신들이 다 그게 그대로 보궐라인 타고 올라가서 합참에도 연락되고 청와대까지 올라갔는데 왜 제가 좌초론자입니까? 저는 나중에 모든 거를 종합해 보니 그래 맞다 좌초 맞다라고 확인해 줬을 뿐인데 족쇄. 천안함이 좌초했다라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허상인 것처럼 지금 뭐 최근에 법안까지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좌초론이라는 족쇄는 전 항해당직 사관 스스로 실토한 겁니다. 라는 거를 첫 번째 꼭지로 제가 그거를 하면서 이런 사진도 곁들였습니다. 이원보 대령이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좌초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다음에 이 영상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했더니 우리 가족분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이원보 대령이 좌초했습니다. 근데 가족 한 분이 이 작전 상황도를 뺏어두고 어디서 좌초했단 말이냐라고 찍어서 여기서 좌초했다라는 부분을 박연수 대위로부터 확인받은 다음에 기자들한테 여기서 좌초했답니다 라고 브리핑하는 장면이에요. 가족이. 이 사진이 또 이 사진을 확대한 것이 바로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께서 쓴 작전 상황도 사진, 그 유명한, 사실 그것으로부터 해서 제가 좌초를 거의 확정적으로 확정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증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고 다음 날이에요. 사고 다음 날 저녁 KBS 뉴스 특보입니다. 6시 50분. 2010년 3월 27일 6시 50분 KBS 뉴스 특보입니다. 거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최초 좌초 지점 이렇게 별표까지 하고 거기는 수심이 어떻고, 그 다음에는 이용기 씨, 이 손가락의 주인공 이용기 씨가 법정에 나와서 우리 그 검사가 질문을 해요. 이 작전 상황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느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초 좌초 고조 조조 평균 수명 기입한 사실이 있는가? 예. 검사가 묻습니다. 증인이 항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 부사관이거든요. 해군 하사관 출신이에요. 부사관 출신. 항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사 출신이거든요. 고조 조조 평균 수명을 기재했다고 했는데 군 시절 기억 되살려 기재한 것인가? 누군가에서 들어서 기재한 것인가요? 조속편은 인터넷 조사로 알아봐서 기재한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변호인 질문에서 자기 회사 직원에게 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기록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사가 또 묻습니다. 천안함 생존자 가운데 작전관 등이 왔기에 증인이 최초 좌초 지점이 어디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작전관이 백령도 서쪽 부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서부터 상황이 시작되었다고 하기에 증인이 그 부분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밑에 바로 최초 좌초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예. 증인이 좌초 원인을 물어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곳은 암초가 많은 곳이라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들어가지면 안 됐는데 들어갔으니까 좌초한 거죠. 자, 이렇게 검사가 질문하고 이용기 씨가 답변한 게 2012년 6월 10일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고도 이날 2012년 6월 11일 날은 천안함 함장 최원일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신문을 했지만 그날 바로 이 이용기 유가족분, 지난 PD수첩에 이분은 인터뷰 안 하잖아요. 좌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 못 하잖아요. 폭발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PD수첩 인터뷰 안 하잖아요.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이거 어쩌라고. 예? 자, 그래서 변호인이 또 무죄 물었습니다. 증인이 최초 좌초를 표기한 건 맞습니까? 예, 제가 표시한 건 맞습니다. 자, 이후에 검사 질문해 보십시오. 이 중요한 게, 검사, 작전관 등이 왔기에 증인이 최초 사고 지점이 어디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작전관이 백령도 서쪽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서부터 상황이 시작되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증언입니까? 상황이 한 번이 아닌 거죠. 최초 좌초의 최초라는 말도 여러 사고 중에, 복합된 사고 중에 첫 사고가 좌초란 뜻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언어 영역입니까? 예, 언어 영역, 참. 이렇게 증언이 있는데, 법정 증언이 있는데, 또 화가 나네, 그죠? 예. 자, 좌초 표기한 건 맞습니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예, 제가 표시한 건 맞습니다.
왜 최초 좌초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22 전대장이 브리핑하면서 천안함이 좌초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끝났잖아요. 아니, 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유가족분이에요. 이용기 씨는. 해군 부사관 출신입니다. 중사 출신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따져 물어서 위치까지 확인받았습니다. 본인이 별표를 쳐서 좌초 찍었습니다. 또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별표 위치는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 22 전대장의 설명을 듣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죠. 천안함 초계함이 왜 그리 들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작전관 박연수 대위에게 도대체 어디에서 좌초했다는 것이냐고 물으며 손으로 찍어보라고 하니 그 지점을 손으로 찍어주어 표기를 한 것입니다. 항해사 출신인 제가 볼 때 백령도 서쪽의 초계함급이 좌초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가 바로 그 별표 최초 좌초 포인트입니다. 그건 제가 항해사 출신이니까 해도를 보면 아니까 확인해 준 거라고요. 저는 맞네, 좌초한 거 맞네. 그런데 저보고 좌초란 줄 알아요. 저보고. 예, 그래서 이거를 총리께 이 검찰 변호인 신문 내용까지 그대로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 꼭지로 잡았고요. 두 번째, 쌍끌이로 어뢰 인양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뢰는 거짓입니다. 제가 설명 많이 들어서 다 아시죠? 간략하게. 이런 대형 구조물이 있던 곳에서 쌍끌이로 건져 올렸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여기 이 논리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에다가 다시 한번 조언을 하는데 빨리 바꾸세요. 낚시로 건졌다고. 아, 알고 봤더니 대평수산에서 낚시로 건졌다. 그렇게 바꾸시라고 지금이라도. 쌍끌이를 못 건져요. 그러니까 가스터빈실 인양한 거를 공개도 못하고 비밀로 붙여놓고 최종 발표를 했죠. 저도 몰랐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9월달 돼가지고 막 그냥 자기들이 막 보고서를 쓰고 하는데, 아니 보고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뢰를 건졌다는데 첫날 장군들 태우고 나가는 첫 항해에서 첫 번째 그물질로 분리되어 있는 어뢰 추진체와 모터를 기껏해야 30cm짜리 모터와 1m 20cm짜리 추진체를 한꺼번에 그물로 건져 올렸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로부터 나흘 뒤에 이 대형 물체가 인양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가 난 거죠. 네, 말이 안 되잖아. 네, 쌍끌이는 이렇게 하는데, 더군다나 밑에 1m 정도로 이렇게 간격을 둡니다. 왜냐면 저거 바닥을 긁기 시작하면 저 못 감아 올려요. 찌꺼기들 다 담아 실으면. 물고기 잡는 게 쌍끌이 어선이지 해저 바닥 쓸어 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꼭지고요. 세 번째 꼭지는 첫 이틀 동안 다른 곳에서 작업을 했던 이유. 네, 이틀 동안 여기서 충돌한 잠수함, 제3의 부표로 떠내려간 잠수함에 올인했기 때문에 천안함 함수함에는 이틀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군의 입장은 그겁니다. 함수는 58명이 전부 갑판 위에 올라와서 구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있는 박모 하사가 못 빠져나온 것도 확인하지도 않고 수색하지도 않고 내버려둬서 한 달 뒤에 함수를 인양하니 시신으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기 때문에 제가 국방장관하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공수처에 고발을 한 거고요. 4월 12일 날. 이틀 동안 내버려뒀으니까 만약에 일찌감치 수색을 했으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던 억울한 죽음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몰라라 했죠. 왜? 전원 다 구조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함수는 그렇고 한미는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침몰했을 것이다. 전원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판단이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야기하기 힘들었지만 5분 이내에 다 사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은 배를 타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세월호하고는 다릅니다. 세월호는 그냥 뒤집어졌기 때문에 밑이 터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포켓이 많이 남아 있어서 며칠 동안도 그대로 에어포켓이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안함은 반파되면서 그대로 세워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여기저기 많이 뚫려 있어요. 케이블들 막 지나다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군당국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이틀 동안 함수함미는 내버려 두고 그나마 제3의 부표에 가라앉은 잠수함에서는 거기는 밀폐구조기 때문에 생존자들을 구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해서 거기 올인했던 거예요. 그걸 사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대로 국민한테 얘기하면은 이해 못할 국민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작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여줘. 이 사실 자체를 다 은폐시켜버리면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첫 이틀 동안 다른 곳에서 작업한 것, 요걸 세 번째 꼭지로 제가 다뤄서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꼭지는 절단면에서 온몸으로 충격을 이겨낸 대원이 있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죠? 생존자 대표라고 하는 전모 씨가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놀라운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계급이 하사였고, 예비역 하사입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절단면 보셨죠? 거의 그 끝자락에 갔습니다. 그 절단면 TOD 영상에 나오는 까만 점이 바로 그 예비역 신하사인데 그 충격을 다 몸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예, 그리고 TOD 영상을 보면 이렇게 수조 테스트를 해보면 쇠막대를 달고서 놓고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우리 육안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적외선 카메라는 시커멓게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3000도가 터졌다는 천안함 함수함이 절단되고 난 직후에 바다 온도 변화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국방부 알리바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KNTDS와 박영선 의원이 조사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 알리바이는 9시 15분에 최초 자초하고 내려가서 충돌한 피고인의 주장, 저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모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을 다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야 그게 진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다 모르겠는데 뭐 기레야 이런 사람들이나 모르겠고 폭발이야 이런 사람들 그건 진실이 아니죠. 이렇게 국방부가 주장하듯이 유턴 후에 바로 이쪽으로 갔다면 시간 거리의 문제 S 이꼬르 VT 거리는 시간과 속도의 문제 이 기본적인 중등 과학 수준의 이 알리바이를 성립시키지 못한다. 거기 가서 어뢰가 올 시간이 됐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모를까요? 예? 아니면 어뢰 오는 지점을 찾아서 옆으로 280도로 꺾어서 들어갔다면 모를까요? 그래서 이건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5가지를 총리께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혼란과 균열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4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해난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왜 혼란과 균열을 초래하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이걸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11년 동안 조작과 그런 허위의 그것이 진실을 압도하면서 온갖 부작용과 국민 불신을 초래해 앉던 것은 그거는 혼란이 아닙니까? 그 이상의 혼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정녕 모르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알려고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군에서 발생한 사고는 군 스스로 조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수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여태까지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오늘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러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 전문가를 초빙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형식을 취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순수 조사 목적이 아니라 구색 맞추기, 조작된 결론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운항과 선박과 조선 업무 그리고 해군 장교로 근무했던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천안함 사고 원인 조사의 역할을 수행했던 전 조사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이거 뭐 차단시켜 버리면 되지요. 예. 자, 그런데 지난 11년 동안의 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낸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신뢰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군당국이 만들어 놓은 조작과 왜곡, 거짓과 은폐로 가득한 결론을 더 신뢰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총리께서 판단하실 몫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사실관계를 면밀히 그리고 샅샅이 들여다보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으로서 국무총리께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정중하고 진지한 답신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제가 6월 29일 날 국무총리께 서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진실의 길 사이트에 올렸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죠? 공개적인 질의를 한 거죠. 예, 공개 질의를 한 거고 그에 대해서 답신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필요한 자료들을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네. 어쩌다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제가 공수처에 고발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또 국무총리께 이런 서신을 공개적으로 보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겁니다.